소속사의 힘이 아니라 맞아. 좀 실력 하나로. 그래서 우진이 엄마, 촉법소년, 네. 민지웅, 맨 마지막에 그 찔러는 애 있잖아요. 약혼녀. 네. 그 눈빛이 맞아. 선한데 악해. 걔는 진짜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연예부 경력 14년 차의 현직 기자를 모시고 연예계 이슈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나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나입니다. 앞서서 정경호 씨 수영 결별 징후에 대해서 다룬 이후에 좀 뜻하지 않게 설화에 올랐다고 하나요? 맞아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사로 제가 그 내용을 또 접하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기사를 통해서 본인 이름이 언급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근데 그거 맞아. 지금 딱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제가 열심히 취재한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전해지니까 그건 되게 유의미하고 뜻깊긴 했는데 우리 기자 선생님들 저는 김예나 기자입니다. 한 연예부 기자로 너무 도배가 돼서 살짝 좀 아쉽더라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영상을 다룬 이후에 기사가 한 수십 건이 넘게가 나왔습니다. 랭킹 1위도 막 찍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돼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괜찮으시냐고. 네. 전혀 저는 괜찮았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맞아요. 어떤 매체는 그래도 또 사진을 우리 캡처를 또 해가지고 그거 되게 성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기사 써봐서 아는데 그거 진짜 성의 있는 기자분이세요. 진짜 참 기자. 좋습니다. 관종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 받아야죠, 관심. 저는 좀 걱정이 됐었는데 아무튼 오히려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취재하고 당당하게 또 문제될 게 없었어요. 진짜로 맞아요. 심지어 너무 이제 억측들이 많이 난무를 하니까 맞아. 취재를 통해서 그러지 마시라. 네.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냥 저희가 썰로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고 요거는 또 우리 진호님께 되게 또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건데 실제입니다. 어떤 관계자분들은요 오히려 제가 뒤통령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이유로 따로 또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와 진짜. 진짜로 그 정도의 영향력, 파급력. 나한테는 아무도 연락 안 해. 왜 저한테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세요. 직접 얘기하면 되지. 뒤에서 나한테만 따로.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 넷플릭스계에서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새벽까지 자야 되는데 하는데 또 다음 회로 넘어가고 있어.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진짜. 저는 직접 보진 않고 각종 쇼츠를 통해서 이거 이 정도면 다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요? 전개를 흐름을 따라가야죠. 도파민 터지는 그 부분만 탁탁탁 보셨다는 거죠? 딱딱딱이 아니고요. 제가 쇼츠를 한 200개 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면 다 본 거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한 2,000개 보셨으면 내가 뭐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0개는 부족해요. 얼마나 명장면이 많은데. 2,000개씩이나 나온다고요? 그 이상으로 나오고 있을걸요? 지금 진짜로? 일단 드라마 참교육은 사회적으로 공부를 샀던 굵직한 교육, 청소년 사건들을 에피소드로 삼아서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 감독관들, 김무열 씨와 진기주 씨 등이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면서 사이다식 결말을 이끌어내는 드라마입니다. 정말 그 쇼츠만 보면은 맨날 때려. 이렇게 때려도 되나? 그쵸. 그러니까 쇼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전혀 모른 채 그저 때리는 모습만 본다면 심지어 그게 대상이 학생이다? 네.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진짜?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학생을 때리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기 전에는 되게 메시지 안 좋다느니 뭐라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나만 쓰레기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드라마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작품들이 되게 치밀하게 심리극 위주로 한동안 다뤄왔단 말이에요. 네. 사회 현상들 그리고 막 답답해. 제발. 그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랬다가 이제 고구마식 전개해서 그런 게 뭐 필요하냐. 그 범죄 도시를 시작으로 그냥 때려, 부셔.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좀 드라마는 드라마로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해야지 좋은 건데 막 현실을 넘나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그렇게 다루지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다뤄? 그래서 저는 이런 화려한 액션씬들 통해서 눈과 귀를 사로잡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구마 전개, 우리나라 또 K-드라마 특이 뭐냐면 막 올라가다가 다음 회 계속 막 약간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참 좋은 점이 옴니버스식 구성이기 때문에 한 회차에 웬만하면 한 회차에
매듭을 짓습니다. 끊어가지고. 근데 또 연결고리들이 물론 있어요. 그 다음 회차에 이어지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끊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 회차의 내용은요. 웬만하면 다 매듭을 짓고 끝냅니다. 쇼츠에도 다 나옵니다. 자꾸 쇼츠. 쇼츠 광팬이. 진짜 쇼츠 좋아하시. 도파민. 주요 에피소드들 보면 촉법 소년 및 집단 폭행 에피소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에피소드, 입시 비리 및 특권증, 학폭 에피소드 등이 있는데 과거 부산 여중생 집단 학폭 사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다뤄졌다. 그래서 더더욱더 사이다식 전개고 실제 현실은 그렇게 사이다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직도 안 끝나는 것들도 많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 많은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와 진짜 이렇게 다 통쾌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두고 정말 통쾌하게 사이다식 결말이다 라는 호평도 있는가 하면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맞아요. 이 모든 그 사회 문제를 폭력 하나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 사이다식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취재와 분석과 리뷰를 이어가면서 우리 참교육의 흥행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참교육 열풍이 좀 엄청난데 전체적으로 보시고 좀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시원하다, 너무 재밌다, 너무 강렬하다 이런 좀 긍정적인 감상평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맞아요. 어떤 제가 분석하고 뭔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 일단 전개감이 있어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개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고 빠르고 재밌고요. 그리고 뭘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전,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치밀한 거 안 좋아해. 그냥 단순 명료 정확하게 이런 게 딱 깔끔하고 좋잖아요. 아주 딱 그 정도의 깊이와 그 정도의 내용 정도를 다루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쉽게 허들 없이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에 맞았다. 네, 제 스타일이에요. 범죄도시 이런 거 좋아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액션을 사실은 잘 못 봐요. 내가 아파요. 누가 맞으면 내가 아픈 느낌인데 범죄도시는 또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보는 액션 영화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시리즈물에서는 범죄도시만 봅니다. 이분을 지금 알 수가 없네. 지금 어렵네. 역시 이 치밀하게 분석하는 걸 떠나서 그냥 시원하잖아. 그렇죠. 호쾌하잖아. 몰입도 있잖아. 이걸로. 근데 사실 이 평단과 시청자들의 엄청난 갭이 이거거든요. 굳이 뭐 그 심리를 막 따라가가지고 막 이게 뭐 미장센이 어떻는지 막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보다 직관적인 거. 우리 사회가 사실 이렇게 단순해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요. 네.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그 우진 엄마. 우진 엄마, 우리 아빠가 화가 났어요. 아빠가 화가 났어요. 그만 좀 화내라 그래 진짜. 그 우진 엄마 에피소드가 진짜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뭐 TMI이긴 하지만 저도 초등학생도 딸이 있고 그리고 저도 또 출강을 나가는 선생님 입장이고 뭔가 동시에 두 가지 포지션을 아우르는 캐릭터로서의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만약에 저런 학부모를 만나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하셨어 진짜. 약간 뭔가 침울하면서도 네. 음침하면서도 네. 확 이렇게 들이대는. 그리고 또 미소를 또 머금을 땐 또 세상 다정한 분 같다가 그 뒤에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약간 이상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너무 찰떡이었기 때문에 저도 쇼츠 보면서 쇼츠 그분에 대한 쇼츠만 한 10개도 넘게 봤어요. 많이 나. 찾아서 뭐야 연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선생 그년이 그래 뭐 그럴 때. 장난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없을까? 저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실제로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분들이었는데 네. 제 경험상으로는 진짜 이거 뭐 주위에서 그분도 실제 경험이 없고서는 이거 할 수 있나 몰라요. 본인은 본인이 그런 캐릭터인 걸 알까요? 배우 말고 당사자들이요? 네네네. 안 그러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본인이 되게 리더십 있고 거기 작품에서도 보면 이건 쇼츠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엄마들 다 모이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 나온다니까? 이게 쇼츠 다 나와. 다 모이라고 그래. 갔더니 거기서 나와지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촉법소년 에피소드들이 좀 눈여겨볼만 했습니다. 진짜 분노와 이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이 정도로 촉법이 존중을 받나?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그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 민지웅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뭐야 이거
이거 찐이잖아. 진짜.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촉법이 14세 미만인데 그분이 3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느낌이 아니라 뭐야? 진짜잖아. 또 와다. 오. 뭔가 공감이 되고 뭔가 진짜 중학생처럼 보여요. 그 눈빛 연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 잘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뭐 김이나 기자님께서 보신 뭐 참교육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그 연기 1타 강사 누구였습니까? 아, 그래도 전 주연 배우 김무열 씨를 일단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액션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 나른한 듯 고급스러움. 네, 그 약간 택견 같은 느낌도 들면서 왜 타다닥 탁탁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절도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진짜 막 찌르고 부수고 막 때리고 이런 거를 좀 보기 어려워하는데 그분의 액션은 뭔가 보게 돼요. 보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어떤 액션으로 이어질지가 궁금해. 그냥 뭐 그런 거 때리고 부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안 좋아.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배우가 좀 근데 이거를 또 한 분을 꼽자기 좀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 에피소드마다 나오는 빌런들 이분들을 안 꼽을 수가 없어요. 뭐 우진 어머니도 그렇고, 난 민지웅 역할로 나온 분도 그렇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너무나도 제목 이상의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연이라고 하더라도 인생 캐릭터를 만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하나의 무기가 장착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꼽자면 요즘에 또 화제잖아요. 누구? 진기주 씨. 네. 진기주 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밈이 또 이제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 맙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 맙니다 이러고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초반에는 사실 이게 연기력 뭐 논란이라는 좀 그런 프레임까지도 이어진 것도 사실인데 또 우리 김무열 씨가 적극적으로 감싸주고 오히려 힘을 좀 실어주고 본인도 그 시기에 대해서 명분이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좀 설득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밈으로 재밌게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기주 씨 경우에는 좀 하이톤이다. 그래서 좀 교관 발성이 듣기 힘들다라는 평가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내용들이 대중들 사이에서 지적이 되니까 교관들이 다 나서서 이거 진짜 우리 톤이다. 찐이다. 아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똑바로 삽니다. 55번 올빼미 다리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는 전 모르는데 PTSD 올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할 것 같아 진짜. PTSD가 오지 않고 약간 유격 훈련을 받다 보면은 제 정신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는 항상 박혀요. 맴돌아요. 약간 살짝 기절했다가 하는 느낌. 혼미한 내가 이렇게 상황에서도. 발을 들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무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근데 몇몇 장면에서 약간 좀 확 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히려 근데 저는 좀 하이톤과 굉장히 낮은 저음을 좀 자유자재로 넘나든다는 오히려 그 음성의 스펙트럼을 좀 보여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그 중간에 갑자기 붙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씬이 있어요. 덤벼보세요? 이런 씬인가? 그럴 때 갑자기 목소리를 확 올렸다가 그러다가 자, 다시 나갑니다! 할 때는 또 확 깔고 이걸 자유자재로 잘 소화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작품이 소년 심판을 연출했던 홍종차 감독이 연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심판은 약간 흐름상으로 되게 정적이고 그리고 약간 좀 사회 현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막 심리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홍종차 감독이 이 소년 심판을 해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부셔야 되겠구나. 뭔가 액션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무열 씨와 이성민 캐릭터랑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훨씬 더 작품에 좀 녹아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너지가 너무 좋죠. 두 분의 케미도 너무 좋고 이게 계속 무겁고 계속 진중한 이야기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나왔을 때 두 분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약혼녀긴 하지만 장인어른과 사위의 그런 이제 관계자,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적인 케미도 잘 녹여내고 표현해 준 것 같아서 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 감독님께서 현실의 답답함에만 머무르지 않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주고 싶었다. 사실 소년 심판을 안 했으면 몰랐는데 하셨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느낀 것 같아요. 부셔야 된다. 통쾌하게. 그래야 해외로도 뜬다. 그쵸. 작품으로 흥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흥행 속에서 메시지를 찾는 거지. 아무리 내가 메시지를 해놨다고 해도 대중들이 안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보는 맛이 있어야죠. 일단 이 작품에서 좀 화두가 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김남길 씨가 최초에 이제 김문열 씨 역할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원래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던 거예요? 저도 취재를 해보고 이게 기사로도 좀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니까 2차례 정도의 고사를 했다라는 우선 공식적인 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정말 직접적인 관계자라기보단 정말 흐름, 왜냐면 이 업계는 누가 뭐 들어갔다 작품에 그 책이 들어갔다더라 하면 다 소문이 돌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상 거의 구두 계약, 그러니까 하는 걸로 기정사실화가 된 수준까지라고 전 들었습니다. 구두 이상으로? 네네. 그러니까 말로 뭔가 뭐 도장 찍었다 안 찍었다를 떠나서 이미 암묵적으로는 하는 거죠.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구두까지 합의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틀면은 마음 상할 텐데. 좀 감정적으로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 당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웹툰 원작에 대한 논란도 워낙에 컸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김남길 씨가 기존에 이제 액션에 대한 굉장히 좋은 호평이 있는 분이고 그거에 능하잖아요. 무기가 있는 분인데 뭐 뭔가 정의를 구현하고 좀 요런 액션들에 특화가 돼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과 액션의 만남이 이질감이 좀 든다는 여론도 있었고요. 특히 팬들이 좀 반발이 많이 컸다고 해요. 그 성명문까지 나올 정도로 이 작품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반응들이 많이 커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나 우려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김남길 씨가 사실 2차례에 걸쳐서 고사를 한 건 사실인데 사실 그 본인 자체가 교육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NGO 길스토리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위기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든든한 하루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했다. 근데 사실 그 정도면은 애초에 그냥 못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구두까지는 됐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는 이게 2번의 고사라는 말 자체가 이 안에는 한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한다 했는데 이제 거절을 하고 받았는데 안 한다? 아니 어느 정도는 구두로 된 걸로는 저는 전해. 일단 참교육이 엄청나게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남길 씨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본인 좀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피셜이라기보다는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전에 이미 고사를 한 작품이고 손을 뗐다라고 심지어 그 당시에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또 글까지 남기면서 뭔가를 좀 사실화 시켰는데 또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하겠죠? 네. 이걸 바라보는 다른 관계자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아무도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작품이 원작 웹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연 배우로 거론되는 인물조차도 그 팬들이 성명문을 발표할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로 좀 논란이 있었나요? 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체벌 미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훈육하고 뭔가 가르치고 바로잡는 그런 체벌에서 폭력이 가해진다는 게 과연 합리화를 할 수 있는가, 합당한 체벌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뭐 그때부터도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또 성차별, 여성 혐오에 대한 내용도 가장 크게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인종차별 논란이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발생을 해가지고 당시에 북미 플랫폼 웹툰 원작 작품 자체가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 국내에서도 한 3개월, 5개월 정도는 휴재된 걸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좀 흥행을 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요인은 뭔가 통쾌한 결말, 사이다 이런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 원작은 아마 좀 촘촘하고 좀 더 내용이나 이런 게 더 많겠죠. 근데 드라마로 봤을 때는 그런 거를 확 압축해서 불필요한 그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가장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을 압축해서 모아서 보여주는 그 구성이 가장 좀 제대로 먹힌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유명 의사분께서 참교육 아웃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를 좀 공유를 하면서 단지 폭력은 안 된다라는 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인권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들이 이제는 답해야 될 때가 아니냐. 피해자의 인권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실 매번 인권 얘기하는데 다 범죄자들 인권들, 다 가해자들 인권들, 그 오히려 피해자들은 또 숨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런 최선의 안전장치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답을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 작품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만도 아니다. 선생님만 또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피해자 편에 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거다. 그 대사가 너무 저한테 좀 감명 깊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해자분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좀 용기의 어떤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홍종찬 감독이 이 전작 소년 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무열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인데,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소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판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판사가 된 이유거든요. 심지어 앞서서 다 이렇게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른으로서 도와줄 부분들을 다 고민했고 다 내보냈어요. 근데 때려 부수니까 더 잘 돼. 맞아. 통쾌해. 좀 솔직히 우리 사회가 체벌이라는 게 너무 감정적으로 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사랑의 매라는 말도 이제 있었죠. 요즘은 또 그 말 자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최소한 그렇죠. 정말 이 친구가 다른 피해자들을 추가 2차 가해하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이 친구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은 막 진짜 감정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좀 모르겠어요. 로봇이라도 있어야 되나? 꼭 선생과 학생 사이를 두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군인도 때리면 안 되고 운동선수도 때리면 안 되고 약간 그런 암묵적인 사회적인 그 룰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때리지 못할 거야 라는 거를 가지고 악용하는 그 가해자가 나쁜 것 같아요. 날 어떻게 때려보세요. 뭐 거기 드라마에서도 선생이 나를 어떻게 때려. 난 못 때려. 뭐 이런 느낌? 군인이 나를 어떻게 때려. 못 때리잖아요 했을 때 난 때려라고 때려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주는 통쾌함.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성인들 간에 이렇게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진짜 모르니까. 오히려 교육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성인 이후에는 어떻게 교육적 목적이 있어요. 서로가 감정 상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부득이한 아주 그냥 정신 차리기 위한 따끔한 사랑의 맨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일단 이게 기자들 상대로 시사회까지 좀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기자들 좀 반응 어땠나요? 워낙 또 대작으로 준비를 한 작품이고 또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겠죠. 당연히 한 3회까지 언론 시사, 그러니까 기자들을 모아서 한 극장을 대관을 해가지고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됐겠죠.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원작을 모르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다, 몰입감 있다, 전개가 좋다, 뭐 이렇게 좀 호평들도 이어졌지만, 원작에 대한 논란이나 기존의 원작을 또 봤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선입견을 좀 지우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볼라 해도 오히려 너무 다 드러낸 거 아니야? 너무 원작을 미화시킨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왜곡이라기보다 조금은 네거티브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기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다 보고 갔네. 그치. 또 다 논란들이 계속 또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끌어올되잖아요. 소환이 되다 보니까 몰랐던 논란도 또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번 보자 해서 갔는데 약간 갈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작품에서 다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약간 세탁 아니냐는 거죠. 그게 왜 세탁이에요? 세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약간 문제가 된 장면들을 오히려 미화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뭐 인종차별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화합을 위해서 한 거다 하면 세탁이지. 근데 여기서 딱 드러냈다는 것은 원작과 선을 그으면서도 메시지에 대해서는 핵심 메시지만 공유하자. 이렇게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잘 만든 작품은 맞아요. 각색도 아주 좋았고 구성 면에서도 아주 완벽하죠. 논란 없이 볼 수 있을 만한 작품으로 완성도는 높은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드러내고 어떻게든 만들려는 좀 급급한 좀 그런 시선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는 작품인 것 같아요. 기자들 상대로 디너 미팅이라는 걸 했다는데 이게 뭔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감독님과 뭐 주연 배우들 그렇게 자리를 같이 하는 저녁 자리죠.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매번 있는 건 아니고요. 넷플릭스로만 봤을 때는 로기환,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번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좀 텀이 있는 거죠. 그 정도면. 그래서 이번 작품에 굉장히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해석이 이어집니다. 사실 제가 영화를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영화계에서는 이런 비어데이, 뭐 저녁자리 같이 하는 게 좀 흔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배우들과 감독님이 테이블을 돌면서 이 작품 어떻게 했고 이렇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꼬장 부리고 술 먹고 막 이거 왜 이러니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기억이 나시나 봐. 꼴배기가 싫어.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야? 나중에 회의가 느껴졌었는데. 그죠. 이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큰 대작에 대해서 이런 디너 미팅을 하는. 네, 뭐 사실 근데 또 그 자리에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내용이 어떻고 나는 원래 뭐 비관적이고 어쩌고 이런 내용들이 막 심도 있게 오갔다기보다 아주 지극히 친목 도모. 그리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3시간 동안 앉아서 이거 보느라 그래서 그 정도의 좀 담례의 의미였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조금 뭐 상쇄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뭔가 물론 또 홍보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 또 공교롭게 근데 원래 이게 이런 루틴이겠지만 시사회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진 또 디너 미팅이잖아요. 그리고 엠바고 기사적으로는 또 엠바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또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일부 어떤 기자는 실제로 저한테 그러면 자기가 조금 네거티브한 감정이 있었음에도 이거를 또 밥까지 같이 먹은 입장에서 수위가 막 이렇게 뭐 맥스로 치자면 10까지는 쓰기 어렵지 않을까 한 5 정도로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니 밥 먹었다고 기사를 못 써? 요즘 안 되겠네. 그러니까 또 이게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뭐 감독님 얘기도 듣고 제작진 얘기도 듣고 홍보팀 얘기도 듣다 보면 내가 너무 색안경을 낀 게 아닌가라는 또 새로운 성찰을 느낄 수 있죠.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뭐 지금 약간 위험 발언 아닌가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좋은 내용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날카로운 일침 같은 것들이나 문제 제기도 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 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다. 이게 사실 기사로는 못 나가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술만 안 먹으면 돼. 술 먹으면 저기서 또 막 일단 그러면 굉장히 흥행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넷플릭스 측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엄청 좋아하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오히려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떤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 것들을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너무나도 상승세가 가파르고 숫자가 막 매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꼼꼼하게 조사하고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룬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드라마가 잘 됐는데 뚱하다. 뚱하다는 거예요. 별로다. 이거 또 말 무섭네. 조심스럽고 약간 신중하다. 그리고 지금 인터뷰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감독님이나 배우들 또 조연 배우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요 자체만으로도 이미 뭐 축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넷플릭스가 원래 되게 그 언론 친화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좀 약간 선을 긋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넷플릭스가 한국에 오고 나서 조연 배우들 발탁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 이전에는 소속사 좀 좋은 소속사 있는 사람들이 옵션으로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무소속도 되는 케이스. 맞아. 그래서 되게 오디션 문화가 활발하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오히려 이제 영향력 있는 소속사에서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신인을 이런 식으로 키울 수가 없구나 라고 좀 각성하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맞아. 플랫폼이 그 정도의 영향력도 있고 요즘 넷플릭스 공무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하시는 그 쇼츠에서 그 공무원 같은 인물 뭐 다른 배역해서 쇼츠로 많이 만든 거 저도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 배우가 이 배우였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소화하는 배우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신인 배우들 발굴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소속사의 힘이 아니라 맞아. 좀 실력 하나로. 그래서 우진이 엄마 너무 좋잖아. 진짜. 그리고 저 그 촉법소년 민지웅 맞아. 거기에 맨 마지막에 그 찔러는 애 있잖아. 걔 약혼녀 그 눈빛이 선한데 악해. 걔는 진짜야. 그 진짜 어디 갔다 온 애 아니야? 무서워. 근데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와중에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인 김무열 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안 했어요. 그죠. 무열 씨 좀 어떤가요? 저도 이거를 따로 이제 배우 소속사 쪽에도 확인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확인을 거쳐봤는데
그쪽도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채널은 넷플릭스 측 입장으로만 통일을 하겠다는 답변만 정말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 정도로 어떤 다른 발언들이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파급력이 지금 너무 크다는 거죠. 다만 인터뷰를 또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멘트들은 뭐 다양한 기사나 뭐 기자들의 후일담 정도로는 들어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김무열 씨가 한동안 진짜 작품이 진짜 다작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지속적으로 안 됐어요. 제가 영화 할 때도 되게 안 됐던 배우였거든요. 근데 진짜 김혜수 씨 역시 이번 흥행을 통해서 너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제의 중심에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에서의 그의 또 스윗한 면모가 같이 좀 대비되면서 더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김무열, 윤승아 부부는 연예계에서 아주 워너비 부부로 자자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스윗한 남편, 진짜 워너비 남편으로서의 캐릭터는 완벽했잖아요. 이 지금 현실 속에서. 거기에서 플러스로 이제 나와진이라는 그 카리스마 있고 묵직하면서 위트까지 갖춘 캐릭터를 더해지니까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또 한번 누리게 되는 거죠. 이번 참교육 흥행이 이제 오징어 게임 바로 뒤다. 지우와 거의 뭐 비슷하다라는 추이로 보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전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언어를 뛰어넘는 또 이제 액션의 재미가 너무나도 크게 흥행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은 이미 뭐 흥행 등극했지만 그 이상으로 퍼질 것 같고요. 지금 또 제일 척도가 되는 게 요즘 세상엔 바로 쇼폼의 이 생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쇼폼 진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쇼폼만 보시던 분들도 아 이제는 나는 원작을 봐야겠다, 드라마를 봐야겠다 해서 넷플릭스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다 봤는데. 보시고 싶죠? 아니요, 저 진짜 결말까지 다 봤고요. 에피소드별로 슈츠 다 봤어. 우진이 엄마 편 한 15개 보고. 일단 이제 김연아 기자님께서 이제 이 참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취재도 하시고 살펴보셨잖아요. 네. 참교육 이 어떤 작품인지 딱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한다면?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는 작품이고요. 그 메시지를 볼 때 너무 논란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많은 어떤 정답을 찾기보단 고민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사실 좀 너무 판타지 아니냐라는 또 그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어요. 판타지가 현실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조금은 각성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판타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럼요. 교육감이 교권 보호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교육적 화두가 아닌가. 자,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김연아 기자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좀 가요가 아닌 이슈라서 제가 어떻게 또 잘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는데 이게 워낙 몰입한 작품이니까 저의 좀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대중의 또 시선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린 마음으로 봐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 리뷰 같은 것도 좀 소소하게 하면서 현장 관계자의 반응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저희 너무 미화하지 마세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꾸 2차 가해했다고. 2차 가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